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55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5편에서는 홈 어시스턴트 7편입니다. 녹한다의 홈 어시스턴트 7편. 오늘은 8채널 릴레이를 준비를 했어요. 이쪽에 오른쪽에 나와있죠. 8개의 채널을 가진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그리고 8채널 릴레이를 ESP8266에서 제어하기 위해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준비를 했어요. 시프트 레지스터 74HC595라는 그 시프트 레지스터예요. 그리고 녹한다가 쓰고 있는 보드는 위모스 D1 알론이라고 했죠. 또박또박 예쁘게 잘 썼다, 그죠? 결국 우리가 ESP 홈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뭔가 집안에 있는 뭔가를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자동화한다거나, 뭔가를 자동화할 때는 궁극적으로 릴레이를 제어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ESP8266 보드, 녹한다가 준비해 놓은 이 보드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 전반에 있는 무엇과 연결이 돼가지고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릴레이를 제어를 하고 릴레이가 그것들을 제어를 해주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가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이 ESP8266 보드의 디지털 핀 수가 너무 적다입니다. 디지털 핀 수가 적다. 기껏해야 뭐 5개, 6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8채널 릴레이, 16채널, 24채널, 32채널 여러 개를 제어를 하고 싶을 때 물리적인 보드를 여러 개 붙여서 쓰는 게 낫느냐, 아니면 IC 칩을 이용을 해서 릴레이 개수를 늘리는 게 낫느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후자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보드 하나당 8채널 릴레이 하나 구성해가지고 32채널이면 보드 하나, 8채널 릴레이 이 세트가 총 4세트가 있는 것보다는 보드는 하나인데 이 시프트 레지스터 4개를 이용을 해서 8채널 릴레이를 32채널로 확장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을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을까,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요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도 녹한다가 컨디션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태인데요. 지금 심각한 감기 몸살에 걸려 있는 상태니까 약간 텐션이 좀 떨어져 보이거나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나 중간중간에 기침을 막 하거나 이렇게 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원래는 이번 주까지는 좀 푹 쉬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제 개인적인 어떤 소신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도 반갑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연결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연결을 먼저 할까,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연결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거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디지털 핀 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IC 칩이 2개가 붙어 있는데 2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위에 것만 쓸 거예요. 그리고 요 까만 색깔 칩 하나당 8채널 릴레이 1개입니다. 그리고 ESP 홈에서는 보드 하나당 32채널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까만 색깔 IC 칩 맥시멈 4개에 이 8채널 릴레이 총 4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죠? 아무튼 32채널이 맥시멈이고 오늘은 8채널만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요 칩을 딱 자세히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 네모나게 생겼고 위에
쥐가 치즈를 한 입 딱 베어 문 것처럼 이렇게 반원 모양의 홈이 있습니다. 이게 12시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핀 다리빨이 바닥을 향하는 방향으로 딱 놨을 때 양쪽으로 8개의 핀이 있을 겁니다. 요래 이렇게 8개의 핀이 있죠. 자, 저도 외우지는 못하니까 좀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외부 전원을 아니구나. 이거는 잠깐만요. 좀 헷갈린다. 전원이 두 종류가 필요한데요. 일단 여기하고 요 핀하고 묶어가지고 ESP8266에 5V를 걸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 위에서 네 번째 요 핀하고 묶어가지고 그라운드를 걸어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을 좀 너무 치우치게 그려놨는데 좋지 요 안쪽으로 파먹으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 요 핀이 릴레이 첫 번째 출력 핀입니다. 원래는 0번 채널 이렇게 쓰는데 1번이라고 적을게 그냥. 여기가 릴레이 채널 1이 연결이 되는 쪽입니다. 릴레이 이렇게 잘 보시면 자, 여기 릴레이 연결되는 쪽이거든요.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리죠. 뭔가 꽂을 게 상당히 많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GND라고 된 거 보이고 저 끝에 VCC라고 된 거 보이죠? 요거는 이제 전원이 연결될 거고 여기 보시면 0, 1, 2, 3, 4 해가지고 7까지 아닌가? 1인가? 뭐라 적어놓은가? 1이네요. 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IN1이라고 적혀있네요. IN1부터 IN8까지 여기 적혀있거든요. 여기 순서대로 쭉 연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번 핀 자리다 이 말이고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개 딱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요 핀이 DS 핀이라는 거예요. 데이터 핀. 그냥 DS라고 기억을 하세요. DS. 이게 레치 핀입니다. 그리고 요 핀이 클락 핀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5V랑 그라운드 된 거는 일종의 전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1번부터 8번까지 채널 8개의 릴레이가 이렇게 따다다다닥 연결이 되고 이 3개의 핀이 ESP8266에 연결되는 제어 핀이 되는데요. DS 핀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레치 핀을 디지털 4에 연결할 겁니다. 클락 핀을 디지털 5에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GPIO 번호로는 디지털 3번 핀이 5번이라고 했죠. 그리고 디지털 4번 핀은 4라고 했고 5번 핀은 14번입니다. 여기까지 개념이 확장이 되면 아주 좋겠죠. 요대로 이제 연결하는데 문제가 8채널 릴레이의 전원은 외부 전원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8채널 릴레이에 요 핀이 그라운드 핀이고 요 핀이 VCC 핀이거든요. 이거 ESP8266에서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 외부 전원 5V 아답터에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이렇게 딱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라운드 하나를 이쪽 그라운드하고 같이 연결을 해 놓아줍니다. 요게 전체적인 연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는 외부 전원을 이용을 해서 공급을 받되 그라운드끼리 그걸 맞추는 거죠. 기준점을 맞추는 작업을 그라운드끼리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연결하는 게 복잡하죠? 요렇게 해놓으면 어려우니까 제가 주말 동안에 회로도 예쁘게 그려가지고 올려드릴 거니 그거 보고 이제 딱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도 반갑습니다. 손대리님 반갑습니다. 태우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SU님 반갑습니다. SU 슈퍼유저님인가요? SU 리눅스에서 SU라고 치면 슈퍼유저인데요. 범준님 반갑습니다. 반짝반짝하네요. 범준님이 드디어 대령으로 진급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노칸다 월드에서 대령이라는 것은 스트리밍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신 분이라는 증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많이 방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뭐 범주님은 잘 오시는 분이니 해보죠. 제가 요 그려놓은 대로 저 그대로 꼽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뭐 말을 해봐야 안 보이는 거니까 얘가 여기 이렇게 딱 꽂으면 되고, 그라운드는 위에서 네 번째 뿅 꽂아주고, 그리고 이쪽에 끝에 또 하나 있고 뿅. 어우. 그리고 DS 핀, 디지털 3번.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진급공지 띄워야 되구나. 범주님도 제가 조만간 하나 올려드릴 거고. 자, 마루호도님 이제 원스타가 되셨거든요. 마루호도님. 그래서 제가 뭐라 해놨죠? 군수지원 여단장에 임명을 하겠습니다. 뭐 별게 있는 건 아니고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SYH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출석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노칸다 월드에서 재밌는 상황을 겪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궁문으로 출석 체크라고 입력해 주시면 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그게 딱 기록이 돼요. 재밌죠? 오늘 안에는 저게 반영이 안 됩니다. 재밌죠? 최근에 마루님이 녹한다한테 보급품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보급여단의 여단장으로 제가 임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보드하고 IC칩하고의 연결관계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요 릴레이 채널 8개를 여기 이제 꽂아주면 되죠. 요거는 암놈 순놈 케이블이 필요하니까 암놈 순놈 이렇게 필요하고, 전원선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 헷갈리네요. 큰일 났다. 그라운드는 같은 데다가 먼저 이렇게 빡 꽂아줘야 되니까 일단 외부 전원을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외부 전원 5V 플러스 마이너스 확보해 주시고, 자, 저는 여기다가 외부 전원을 열어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원 그라운드하고 아두이노 쪽 그라운드하고 전이차를 맞춰야 되니까 외부 전원 그라운드하고 요 ESP 그라운드하고는 요렇게 쇼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만 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라운드는 너도 나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꽂으나 저기 꽂으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같은 그라운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간만에 어지럽네. 안되면 어떡하지? 안되면 어떡하죠? 이 8채널 릴레이, 16채널 릴레이까지는 노칸다가 아두이노 시리즈에서 이미 다 해먹었거든요. 자동화 매크로까지 다 해놨으니까 16채널 릴레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칸다의 N채널 릴레이 시리즈라고 채널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N채널 릴레이 시리즈. 굉장히 심오한 파트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두이노 하면서 양방향 링크드 리스트까지 구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양방향 링크드 리스트까지 구현했습니다. 아, 그건 다른 거였나? 아, 그건 메뉴 트리였네요. 그것은 양방향 링크드 리스트는 메뉴 트리에서 구현을 했었고, 녹한다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뻘소리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두 개만 연결하면 됩니다. 가든 레드 플래니님 반갑습니다. 가든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오리고기 먹고 싶네요. 오리고기. 자, 일단 연결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요래 돌려야 되겠네요. 요리. 자, 그리고 외부 전원도 얘는 뭐냐? 외부 전원도 넣어주고, 요거 지금 접촉 불량이구나. 죄송합니다. 이 호두님 이게 제 생각보다는 좀 선이 너무 좀 얇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제가 외부 전원을 넣을 수 있는 그 선이 꼬꼬 부화기 쪽에 다 들어가 가지고요. 제가 대충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게 접촉이 좋지가 않네요. 막 꼬아 가지고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어이씨 큰일 났다. 일단 8채널 릴레이까지는 그때 커버 가능한 것 같았으니까요. 외부 전원 안 쓰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긴 있는데.
아, 이거는 뭔가 지금 그게 돼서 그런 건가? 아무튼 여기 뭔가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이거는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연결하는 작업은 끝이 났거든요. 자, 이제 ESP, 홈 어시스턴트 한번 켜보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를 이제 딱 켜주는 거죠. 오리 한번 부화시켜 볼까요? 저 창원에 북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오리고기 맛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든 형태로 이렇게 쫙 돼 있는데 문제는 비쌉니다. 다음에 뭔 아주 좋은 경사가 생기면 한 마리 먹으러 가는 걸로. 그나저나 이게 왜 이렇게 뭔가 좀 오늘 잘 안 될 것 같은 모양새를 지니고 있죠. 자, 이 켜지는 동안 조금만 더 만져보겠습니다. 켜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아, 외부 전원 넣는 게 지금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 외부 전원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저 몰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홈 어시스턴트 켜졌고요. 자, 홈 어시스턴트의 ESP 홈 작업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되죠. 녹한다. 자,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 더 켜두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했던 이 방대한 내용들 필요 없는 거 쓰레기통에 넣어야죠. 쓰레기통에 넣는 방법은 매번 이렇게 부팅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상한 모양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전부 다 눌러서 제거하기 하시면 싹 날아갑니다. 깨끗해졌죠? 요거는 지금 코드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들이고, 자, ESP 홈으로 가겠습니다. Add on ESP 홈에 웹 UI 열기. 여기 들어가서 지금 녹한다라는 이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Shift 레지스터라는 거를 왜 준비를 했느냐? 얘네들이 된다고 해놨거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면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있죠? IO 익스펜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IO라는 것은 디지털 핀이 인풋, 아웃풋, 출력 핀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익스펜더, 3개의 핀으로 8개를 쓸 수 있으니까 확장한 거 맞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긴 모양 똑같죠? 얘를 어떻게 쓰는 거 하니 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핀 3종 세트가 있었죠? DS 핀, 데이터, 클락 핀, 렛치 핀 이렇게 있었는데 이 OE 핀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요 또 매뉴얼을 잘 보시면 DS, 클락, 렛치는 required, 그러니까 필수로 적어야 되는 거고 OE 핀은 옵셔널이잖아요. 요거는 그렇다면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 말이겠죠. SR 카운터는 Shift 레지스터가 몇 개인가 하는 겁니다. 디폴트는 1이라고 돼 있고요. 디폴트 1인데 맥시멈 4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수라는 것은 74HC595 저 모듈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건데 한 개당 8채널이니까 최대 4개라면
32채널까지 지원을 한다 이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데이터 핀이 5번, 레치 핀이 4번, 클락 핀이 14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아이디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냥 뭐 따라야 되겠죠? 이대로 따르면 되겠고, 그 다음 이거를 골조로 해가지고 스위치를 만드시면 됩니다. 스위치, 플랫폼 GPIO고, 얘네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넘버가 0이라고 된 거 있죠? 이게 릴레이 채널 1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주석이고, 여기에 잠깐만. 여기다가 1채널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1채널. 릴레이 1채널. 넘버가 0인데 인버티드가 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버티드 펄스가 true인데요. 요거를 true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 지금 녹한다가 쓰고 있는 이 8채널 릴레이가 로우 레벨 트리거거든요. 로우일 때 켜지고 하이일 때 꺼지는 겁니다. 근데 ESP 홈에서는 하이일 때 켜지고 로우일 때 꺼지는 걸로 전부 다 약속이 돼 있으니까 반대인 상황이죠. 스위치가 반대로 작동할 때는 인버티드 옵션을 true로 해라 라고, 이거는 저번 주에 제가 이미 언급을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 요게 8개가 있으면 될 건데, 일단 채널 1개부터 한번 되는지 만지 한번 해보죠. 요만큼 가지고 가서 에딧, 적당한 지점에 풀어다 두면 되죠. 에러 없고, 인스톨 와이어리슬리 프로그램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잘 되려나? 오래 걸리네요. 기다려 봅시다. 이제 코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쭉쭉쭉쭉쭉. 일단 에러가 안 났다는 거에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보라 색깔 화면이 딱 나오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릴레이 1 채널 1이라고 된 뭔가 눌릴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요거를 눌렀을 때, 요 제일 위에 있는 얘가 지금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죠? 근데 문제가 지금 하나 있는데요. 그죠? 뭔가 오다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릴레이가 작동이 되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이 딱딱 소리가 안 나고 작동 표시등만 반짝반짝반짝거린다는 얘기는 이 릴레이를 스위칭하기 위한 전류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원이 지금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일 건데, 잠시만요. 제가 이거 저번에 어떻게 했더라? 잠깐만요. 옛날에 이거 다 제가 했거든요. 그죠? 외부 전원 이렇게 여기다가 걸어주는 거 맞고, 좋아. 다시. 갑자기 막 뭐가 도도도독했다. 약간 접촉 불량이 있어서 그렇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구나.
아무래도 이 외부 전원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한다?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또 어제처럼 또 이거 케이블을 직접 달아야 되겠네요. 요거는 너무 이게 선이 얇아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마루님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보면서 나름대로 꼬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이건 또 뽑히지도 않네요. 젠장.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딱딱딱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딱딱딱딱. 지금 녹한다가 대량으로 뭔가 구입을 해놨는데요. 국내에서 주문한 거는 이번 주 안에 다 올 거고 중국에서 주문한 거는 한 2주 안에 올 거니까 당분간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이것저것 다양한 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죠? 자, 대충요를 해놓고 다시 한번 해보죠. 고. 이 왜 릴레이가 작동되는 느낌이 없죠? 근데 뭐 잘못 꽂았나? 다시 일단 채널 8개 한번 다 확보를 해볼게요. 채널 8개 다 한번 해보고 용량이 구려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하던 작업을 좀 마저 하고 자, 요 스위치에서 요만큼이 8개가 확장이 되면 되는 거죠. 플랫폼 나 혼자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만큼이 한 놈 스위치는 빼고 자, 여기서 플랫폼 이하 요만큼이 자, 8덩어리가 있으면 되죠.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이거는 2번이고 넘버가 1이고 3번이고 넘버가 2고 요런 식으로 4번이고 3번이고
5번이고 4번이고 항상 n-1입니다. 6번에 5번 7번에 6번 8번에 7번 됐다. 요만큼이 여기를 딱 바꾸치기 하면 되겠죠? 에러 없고 슬프다. 외부 전원 지금 꽂아줄 수 있을 만한 여기 있구나. 좋은 거 하나 찾았습니다. 얘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근데 저거 가지고도 그때 잘 써먹었는데 잘 해먹었거든요. 회색이 VCC 자 이제 딱 보면 하나 둘 셋 넷 ESP 홈 쪽에서 릴레이 제어 신호 들어가는 것은 이제 완벽히 구현이 됐죠. 근데 딱딱 소리가 안 나면서 릴레이가 스위칭이 안 되니까 전원을 보강을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보네요. 일단 빼고 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걸 것 같은데. 좀 딱딱 소리가 나도록 이건 ESP 캠에 프로그램 업로드 할 때 쓰는 선인데요. 그래도 안 되네. 이건 이쯤 되면 제가 잘못 연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때 잘 했는데.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죠? 큰일 났네. 오늘은 해야 될 내용이 이거밖에 없는데, 요게 잘 안 되면 큰일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뭐 접속해가 있는 거 맞나?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뭐 이래 막 돼 있으니까 뭐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몰라. 다 뽑고 새로 할래요.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기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되니까, 자, 다시 보고 제일 위에 여기하고 그 다음 제일 끝에 한 칸 앞에 이렇게 꽂아주고, 네 번째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그라운드, 요거 그라운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데이터 핀, 요거 렛치 핀, 요거 클락 핀 됐고, 그 다음 외부 전원은 요 반대쪽에다가 걸어주고, 이게 생각보다 간만에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미리 한번 해보고 올 걸 그랬다.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당연히까지는 아니었었네요. 출발점부터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근데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은 팍팍 들었죠? 조금 전에 될 것 같은 느낌은 팍팍 들었었는데, 드디어 되네요. 자, 드디어 됐죠? 왜 그런지는 저도 지금 뭐 몰랐지만 접촉 불량이었을 수도 있고, 연결했던 대로 그대로 다시 꽂았는데 이제 딱딱 소리가 나죠? 그죠? 안 나는 것도 있네. 아, 두 개까지가 얘가 버틸 수 있는 최대인가 보네요. 두 개가 이미 접점이 딱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기가 딸리는 거죠. 아씨, 그렇다면 ESP 보드 컴퓨터 쪽에서 나오는 전류가 의외로 좀 빵빵하거든요. 이 고장났나 보네.
제가 여기 저 5V 전원 공급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두 개까지밖에 커버가 안 되네요. 좋아, 그러면 보드는 전기를 많이 안 먹으니까 보드에다가 아답터로 전원을 공급해주고, 노트북의 USB 출력이 의외로 세더라고요. 여기다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노트북에다가. 외부 전원을 좀 빵빵한 거를 제가 여기 집어넣고 싶은데 지금 그게 없어요. 꽂을 수 있을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쉽지 않네요. 두 개가 한계입니다. 큰일 났다. 네, 잘 보시면 두 개까지는 딱 되거든요. 그죠? 딱딱 소리 나는데 세 개부터 안 되는. 그거 무슨 좋은 방법이 있지?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제어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이거 LED 불 들어오는 거 잘 보세요. 한두 개 작동했을 때는 LED 불이 굉장히 밝게 선명하게 들어오다가 여러 개가 이제 켜지면 점점 뭔가 색이 이렇게 밝지가 못하고 조금씩 어두워지거든요. 어쩔 때는 또 되네요. 그래서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그냥 외부 전원으로 넣어주는 5V를 그냥 센 걸 넣어주면 된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녹한다는 5V 전원 들어오는 게 지금 파워가 약해서 그런 것이고 안정적으로 5V 빵빵한 거 넣어주시면 잘 될 거니까. 지금 또 되기는 되죠. 소리 딱딱 나죠. 소리가 조금 현찮네요. 근데 뭔가 딱딱 이렇게 뭔가 제어되는 게 아니라 덜렁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납니다. 딱딱딱딱 이렇게 스위칭이 돼야 되는데요. 행. 요거는 지금 오늘 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사항은 아닙니다. 5V 전원 빵빵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까지 하면 기본 출발점이 끝이 났죠? 이게 여기까지를 예제 1번으로 잡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제 1번 ESP8266 보드에 74HC595 모듈을 이용해서 8채널 릴레이를 연결하고 ESP 홈으로 개별적으로 온오프 해보시오. 1번 예제였죠. 매뉴얼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는 것입니다. 455에 1. 기본적으로 해보기. 그럼 우리가 결국 홈 어시스턴트는 릴레이 가지고 뭔가 뭐 전등 같은 거 막 이렇게 제어하는 거나 뭐 그런 개념일 건데, 여기까지가 하나의 출발점이라면 이제 ESP 홈의 본격적인 기능을, 오토메이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건 어차피 지금 기능이 여기 다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가지고, 오늘도 녹한다 상사와 녹한다의 어떤 시나리오 가지고 한번 해보죠. 녹한다 상사가
ESP 보드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어해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2번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 잘했다. 그럼 이번에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홀수 번째 릴레이만 켜지도록 하고, 다른 버튼 하나, 이렇게 1번 버튼 두 개를 만들어서 1번 버튼은 홀수 번째 릴레이만 켜지도록 하고, 2번 버튼은 짝수 번째 릴레이만 켜지도록 해보아라. 이렇게 하면 이상하겠네요. 자, 버튼 4개를 만들어서 1번 버튼은 홀수 번째 릴레이만 켜지고, 2번 버튼은 홀수 번째 릴레이만 꺼지고, 3번 버튼은 짝수 번째 릴레이만 켜지고, 4번 버튼은 짝수 번째 릴레이만 꺼지도록 만들어 보아라. 그럼 이 관계는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오토메이션 가지고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했었죠. 그리고 템플릿 버튼과 그 템플릿 버튼과 연계된 그게 오토메이션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람다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어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버튼 4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만들러 가는 겁니다. 여기 딱 가가지고 그동안 했던 거를 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보자면, 버튼 컴포넌트의 템플릿 버튼이었죠. 요거를 일단 가지고 갑니다. 버튼 4개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요런 놈이 4덩어리가 있으면 될 겁니다. 요런 놈이 4덩어리. 그리고 플랫폼은 템플릿이고, 요거는 컨트롤 1이라고 해보죠. 컨트롤 1. 얘는 컨트롤 2. 이름을 그냥 짓는 거죠, 요거는. 버튼에 표시될 이름. 그리고 여기 뒤쪽에 나오는 on 프레스, 이게 중요하죠. 요 부분부터는 자동화가 들어가는 건데, on 프레스라는 것은 이제 트리거입니다. 이 버튼 눌렀다, 눌러졌다. 그러면 뭐 할 거냐가 뒤쪽에 나오는데, 로그의 로그라는 거는 하나의 액션이죠. 그 로그 창에다가 이 메시지를 띄워라, 이 말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홀수 번째 릴레이만 켜지도록 하는 액션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봤을 때 릴레이를 제어하는 놈이 스위치잖아요. 그죠? 그럼 스위치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액션이 뭔지를 찾으면 되겠죠. 스위치 쪽으로 갑니다. 항상 트리거와 액션 이렇게 같이 구분하시면 돼요. 버튼의 트리거가 필요하면 버튼 쪽에 가시면 되고, 스위치의 트리거가 필요하시면 스위치 쪽에 가시면 되고, 스위치를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스위치가 제어가 되는 개념이라면, 트리거는 버튼 쪽에, 액션은 스위치 쪽에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스위치 코어로 가셔서 쭉 내려보시면 액션, 턴온, 토글 이런 것들 쫙 보인다, 그죠? 얘는 켜는 거니까 턴온이라는 걸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문법이 이렇게 되겠죠. on 프레스 눌렀으면 then 여기다가 줄줄줄줄 써주면 되는 겁니다. 홀수 번째니까 총 4개가 있겠죠. 여기 스위치 턴온 뒤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제어하고자 켜고자 하는 스위치에 ID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요 놈들에 제가 ID를 부여를 안 해줬었죠. 그래서 ID를 먼저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쭉 여기 가가지고, 자, 요거는 채널 1인데 ID CH1이라 하겠습니다. 얘는 비슷한 자리에 CH2, CH3. 헷갈리네. 5번. 자, 6번. 조금만 이제 쓰는 방법을 익혀두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세이브 해두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CH 홀수번이니까 1번, 3번, 5번, 7번 이렇게 되겠죠. 요거 턴온 켜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누르면 요게 이제 오프가 되면 되죠. 홀수 번째 거 오프가 들어가면 되겠죠. 요렇게 액션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짝수 번째 거 켜고 끄는 거니까 2번부터 해가지고 쭉 해주면 되겠죠. 2번, 4번, 6번, 8번. 아이고, 보자. 일단 제가 아이디 안 읽어드린 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제가 읽어야 되죠. 한AB님 반갑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요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안현용님 반갑습니다. 주흠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하고요. 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들어오신 김에. 댄을 안 가지고 왔네. 이거는 오프. 자, 요렇게 이제 능수능란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아래쪽에다가 이게 띵 넣어주면, 자, 에러 안 났죠? 자, 에러 안 났고 좋습니다. 업로드 해보는 겁니다. 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페이지 딱 가보시면 아래쪽에 제가 만들어 놓은 컨트롤 1부터 4번까지 버튼이 나올 거고, 요걸 이제 눌러보면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홀수 번째만 켜고, 홀수 번째 끄고, 짝수 번째 켜고, 짝수 번째 끄고, 요거 누르면 이제 다 켜지는 거죠? 끄고, 끄고. 요런 관계를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릴레이 제어함에 있어서 내 입맛대로 막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ESP 홈에서 제공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템플릿 버튼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그 템플릿 버튼에 달려있는 트리거와 제어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물의 액션이 이렇게 연동이 됐을 때 자동화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2번 예제입니다, 이게. (455에) 2번 버튼으로 일괄 제어하기. 요런 예제였고, 근데 우리가 릴레이를 사용할 때 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진 않겠죠? 뭔가 자동적으로 릴레이가 온오프 된다고 하는 개념은 궁극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매니지먼트 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스케줄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갈림길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1번. 홈 어시스턴트의 자동화에서
시간에 따라 릴레이가 제어되도록 한다.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 2번 ESP 홈에서 ESP 홈의 YAML 자동화에서 제어되도록 하는 방법. 제어되는데 홈 어시스턴트의 시간을 따르는 방법. 그리고 3번은 ESP 홈에서 홈의 YAML 자동화에서 제어되는데 자체 시간을 따르는 방법.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1번 예제인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 8채널 릴레이는 그냥 보드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보드에 그냥 붙어 있는 존재고 그 모든 것의 제어는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간단한데 문제가 되는 게 홈 어시스턴트가 갑자기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릴레이는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대비 2번, 3번의 방식은 홈 어시스턴트에서 어느 정도 독립이 되는 거예요. 홈 어시스턴트가 켜지든 꺼지든 이거 2번, 3번에 제가 메모해 놓은 내용은 ESP8266 쪽에 자동화 코드가 들어가는 거라서 자기가 알아서 시간을 보고 작동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그때 2번의 방식은 내가 지금 제어를 해야 되는데 사물인터넷 보드는 시계가 없잖아요. 시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홈 어시스턴트한테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몇 시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네?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2번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방식이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ESP 홈 쪽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제어돼야 되는 어떤 스크립트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오전 6시마다 1번 릴레이를 켜라. 그런 명령이 YAML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ESP8266은 자기 시간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SMTP라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어차피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알 수 있는 다른 외부의 서버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시간값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6시가 다 됐네? 하면 탁 켜는 거고 6시 지나고 나서 7시 되면서 끄는 거면 탁 끄는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하고 완전히 독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1번하고 2번에 메모해 놓은 것은 홈 어시스턴트의 의존적인 거고 3번은 의존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1번 방식은 모든 것을 다 홈 어시스턴트에 의존을 하는 겁니다. 시간부터 내가 해야 될 일까지.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 제가 녹한다가 직원이고 8채널 릴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위에 상사가 지금 켜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켜고 또 조금 있다가 지금 꺼라 하면 이제 딱 끄고 약간 이런 방식이고 2번 방식은 제가 약간 자유도를 가지는 겁니다. 직장 상사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켜야 되겠네요. 켜고 몇 시예요? 켜는 건데 직장 상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죠. 나는 시계가 없고 직장 상사만 시간을 알고 있는데 엎드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3번은 직장 상사한테 물어보지 않고 시간을 알 수 있는 별도의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깨어 있고 정직하고 항상 나한테 시간을 알려주는 어떤 외부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한테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직장 상사는 이제 패싱 당하는 거죠. 그거한테 물어봐가지고 시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일정대로 제어를 하는 방식이 3번 방식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홈 어시스턴트에서 한다는 방식은 무엇이냐? 자, 구성하기 자동화 눌러보면 여기서 자동화 만들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어제 만들어 놨던 거네요. 삭제하고. 빨리 가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처음 뵙는 분이 좀 많이 보이네요. 출석 체크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자, 자동화 추가하기 딱 누르시고 빈 자동화 시작하기. 트리거가 중요한데요. 트리거가 언제 릴레이를 제어를 할 거냐, 어느 타이밍이냐 이 말이었죠. 보통은 제가 기기를 눌러가지고 녹한다 디바이스에 뭐 버튼이 눌려졌다, 뭐 릴레이가 켜졌다 꺼졌다, 뭐 센서 값이 얼마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요. 동작 트리거 유형이 기기가 아니라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시간하고 시간 패턴 고를 수 있는 거 보이죠? 시간을 선택해서 정해진 시간, 뭐 예를 들면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여기 이제 적을 수가 있는데요. 딱 보면 티가 나잖아요.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을 해놨다. 이건 오전 5시를 의미를 하는 거죠. 24시간 체계를 쓰니까 17시라고 해놓으면 오후 5시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이 트리거가 뭘 의미를 하느냐, 매일 에브리데이 오후 5시마다 라는 트리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후 5시마다 뭐 할래 하는 게 동작의 액션으로 녹한다 디바이스에 뭐 릴레이 1채널을 끈다든지 켠다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해 놓으면 매일 오후 5시에 예를 들어 1번 릴레이에 닭장문이 이렇게 모터가 달려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오후 5시, 오전 10시에 된 닭장문 릴레이를 켜서 닭장문을 연다. 그리고 닭들이 다 뛰어놀고 난 다음에 19시가 됐을 때 닭장문을 닫는다라는 트리거를 이런 식으로 자동화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장하기 하면 새로운 자동화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건데요. 요게 1번 방식인 겁니다. 완전 홈 어시스턴트 의존적인 방식. ESP 보드는 그냥 명령만 받아서 수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일단인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쉽고 쉽게 만들 수 있고 ESP8266의 코드를 새로 업로드하지 않더라도 런타임에 작업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죠. 화면에서 5시에서 6시로 바꾸는 거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똑똑똑 클릭 몇 번만 해주면 바로 수정이 되고 그 명령에 의해서 보드가 제어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단하다라는 장점을 들 수가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혹시나 닭들이 다 튀어나가서 지금 놀고 있는데 홈 어시스턴트가 깔려있는 컴퓨터가 꺼져버렸다. 그럼 닭장문을 닫아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방금 그러한 자동화도 있고, 여기 잘 찾아보시면 일단 한번 해보죠, 요것도. 근데 오후 5시마다 하는 거는 지금 테스트 해볼 수 없을 것 같고, 시간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시간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잠깐만요. 이건 어떻게 쓰더라? 아마 여기다가 이 시간 패턴을 입력을 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저기다가 패턴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마다 요런 패턴이라든지 5분마다 뭘 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한 시간 간격 있잖아요. 뭐 요 시간 간격마다 하든지, 아니면 분단위 끝자리가 3일 때마다 뭔가를 하겠다. 요런 것들을 이 시간 패턴이라는 트리거 가지고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입력하는 툴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양새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화면이 왜 이렇지? 저기다가 입력을 이제 하면 되거든요.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어떤 시간 간격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를 참고하면 되겠네요. 자, 오토메이션에 타임 패턴 트리거라는 게 보인다, 그죠? 여기 가보시면, 여기 이제 샘플이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YAML로 작성이 된 건데, 자, 여기 미니트에 5라고 써두면, 그것의 의미는 every hour에 5미니트.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5분일 때만 하는 거죠. 1시 5분, 2시 5분, 3시 5분, 4시 5분. 매 시간마다 5분일 때만 하는 게 미니트에 5라고 써두면 되니까 여기서 이 미니트에 5라고 써둔 것의 의미는 매 시간마다 5분일 때 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 hour의 3이고 미니트의 별이라고 해두면 오후 3시 그러니까 오전 3시일 때 1분마다 트리거가 발생하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3시 1분, 3시 2분, 3시 3분 따따따따 뭔가 릴레이 제어하는 신호가 따따따따 터지는 방식. 그 다음 슬러시5라는 값을 입력을 해 놓으면 every 5minute 그러니까 5분마다 무조건 하는 거다. 그렇다면 5분에 한 번마다 1분마다 릴레이 아니구나. 5초에 한 번마다 릴레이가 딱딱 1채널이 딱딱딱딱 토글이 되는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되겠죠. 슬러시5라고 하면 미니트에 슬러시5라고 입력을 해 놨을 때 그러니까 every 5미니트에 작동이 되는 거니까 세컨드에 슬러시5라고 해 놓으면 5초마다 뭔가 따따따따 이렇게 신호가 생기겠죠. 그때 녹한다 디바이스에 릴레이 채널 1을 토글을 하겠다. 켜져 있으면 꺼지고 꺼져 있으면 켜지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켜졌죠? 2, 3, 4, 5, 1, 2, 3, 4, 1, 2, 3, 4, 그러니까 5초마다 한 번씩 채널 1이 켜지고 꺼지는 자동화가 지금 먹혀 들어갔죠? 그죠?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중사로 진급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오토메이션 트리거 안에 있는 요 패턴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토메이션 트리거의 타임이라고 된 것은 이그젝트 매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뭔가를 하겠다. 요렇게 자동화가 들어가는 거고, 타임 패턴이라는 것은 하루라는 시간 안에 여러 번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타임은 하루 중에 딱 한 번 뭔가 정해진 시점에 실행이 되는 거고, 타임 패턴은 하루에 2번 이상 실행이 되는 건데 그 패턴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다시 이거 정리를 해드리면 미니트에 5라고 써두게 되면 매 시간마다 1시 5분, 그러니까 12시 땡 했을 때부터 0시 5분, 1시 5분, 2시 5분, 3시 5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니트만 쓸 수 있냐 하면 또 다른 것도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hour가 3인데 미니트가 5다. 그럼 이것에 가진 의미는 하루 중에 3시 5분일 때만 하고 땡이라는 소리겠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매칭이 되는 거니까 hour 부분이 생략이 된다면 시간 부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매 시간 5분이 될 때마다 따따따따 하는데, 시간이 지금처럼 딱 픽스가 돼 있으면 이거는 조금 전에 했던 타임 매칭하고 같은 거죠. 3시 5분에 한 번 땡 하고 다음 하루 중에 이 트리거는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다음, 특정한 시간의 분 단위로 뭔가 실행이 되어야 된다 하면 hour에 3이라 써두고
미니트에 이렇게 와일드 카드 별 모양을 딱 적어주게 되면 3시 정각, 3시 1분, 3시 2분, 3시 3분 그때마다 릴레이 제어하는 신호가 따따따따따따 터지게 되는 거다. 자, 마지막 슬러시라는 기호를 앞에 붙이게 되면 그거는 그냥 매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매번 매 5분마다 할 때는 슬러시 5, 뭐 3분마다 하려면 슬러시 3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릴레이 채널 1 딱딱거리는 소리 들리죠? 자, 그러면 3번 예제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죠. 홈 어시스턴트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동화를 구현해서 채널 1부터 8까지가 특정한 간격으로 켜지고 꺼지도록 하시오. 채널 1은 1초에 한 번씩 켜지고 꺼지고 채널 2는 2초에 켜지고 꺼지고 채널 8은 8초에 한 번씩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이게 이제 채널 1이죠. 채널 1 자동화 1초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죠? 자, 채널 2번 자동화. 자, 채널 2번은 시간 패턴에 2초에 한 번마다 트리거가 되고 동작은 채널 2를 토글한다. 자, 그죠? 그러면 채널 2번은 채널 1번이 켰다 꺼질 때만 하는 간격에 맞춰서 자기가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되겠죠. 약간 배수의 느낌으로. 자, 채널 3번. 아, 이거 왜 자꾸 저걸 누르지? 자, 시간 패턴 슬러시 3초. 세 개까지만 한번 해보죠.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니까. 그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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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뭔가 유기적으로 시간에 의해서. 이거는 현재 서버의 시간에 따라서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3번 예제였습니다. 자동화 코드는 제가 뭐 어떻게 남겨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화 이거 하다가 나는 지금 이거 안 돌리고 싶다 하면 이거 꺼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 베이스로 자동화를 건다는 거에 가장 큰 메리트는 자동화를 내가 걸고 싶을 때 걸 수 있고 즉석에서 수정할 수 있고 업데이트 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삭제할 수도 있고 요런 유기적인 관계가 아주 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제시했던 이 문제에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홈 어시스턴트랑 관계없이 자기 알아서 돌아가는 건데 수정을 하려면 상당히 피곤하다는 거죠. 프로그램 새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자체가 뭐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전자의 방식에 비하면 조금 까다롭다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작동이 되던 것을 내가 일정 시간 작동이 안 되게 하겠다. 그러면 코드를 그 부분을 주석을 해가지고 업로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요거는 예제 코드는 똑같겠네요. 그대로 요것은 2번 예제와 코드가 같음. 자, 4번 ESP 홈에서 YAML로 시간에 대한 자동화 코드를 구현하되
홈 어시스턴트의 시간을 가져오는 방식을 구사해보라. 이건 어디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냐? 제가 매번 할 때에 참조를 하는 위치를 잘 보세요. 아, 저놈이 저 내용을 저기서 찾더라. 여기서 찾더라.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스스로 나중에 하실 때 내가 이러한 내용이 필요한데 이건 어디서 찾으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위치를 잘 찾을 수가 있으시면 매뉴얼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내용을 빼와서 자기가 필요한 기능을 이렇게 구현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있죠? 타임이라는 게 딱 뭔가 보인다, 그죠? 시계 모양으로 된 거, 먹음직스럽죠? 딱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자동화에서 중요한 용어가 3개가 있는 거, 트리거, 컨디션, 액션인데, 컨디션은 그냥 빼버리셔도 됩니다. 우리 컨디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요. 트리거와 액션만 알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타임 트리거가 필요한 겁니다. 언제 릴레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딱딱 신호가 터져야 될 건가? 액션은 지금 정해져 있죠. 몇 번 채널의 릴레이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토글된다. 확보를 미리 해놨습니다. 액션은 트리거를 찾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on time 트리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예시가 있죠. 조금 전에 보셨던 타임 패턴하고 똑같죠. 또 한번 쫙 뜯어보는 겁니다. 자, 타임이라는 걸 안에 추가해주고 플랫폼이 여기 플랫폼에 뭐가 2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것도 메모 이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미리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방식은 시간 개념을 홈 어시스턴트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상사한테 시간을 물어보는데 직장 상사가 엎어져 자고 있으면 알아볼 방법이 없다라고 했던 그거 있죠? 요거 홈 어시스턴트에서 시간을 가지고 오겠다. SNTP 이거 왜 똑같은 거냐? 왜 똑같은 거죠? SNTP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홈 어시스턴트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외부 세계에 있는 시간을 담당하는 외국에서 돌리고 있는 뭔 서버가 있어요. 거기다가 리퀘스트를 보내가지고 시간값을 알아내는 겁니다. 똑같이 서버에다가 시간을 물어본다 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지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홈 어시스턴트 서버에서 시간을 가져오는 거고 요거는 외부 세계에서 시간을 가져오는 건데 일장일단을 또 뽑자면 얘네들 둘 다 서버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보다는 외국에서 실제 뭔가 돌리고 있는 서버가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고장이 나도 요놈이 고장이 나지 요놈이 고장날 일은 확률이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방식을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아유, 근데 마우스가 클릭이 한 번 눌렀는데 더블 클릭이 되네요. 자, 요래 해놓고 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위쪽에는 그냥 요 타임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 하는 거고, 여기가 트리거죠? on time. on time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세컨드가 0이고 미니트의 슬러시 5.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그 구문이죠. 5분마다 한 번씩 하겠다. 근데 여기가 미니트가 날아가고 슬러시 5라고 해놓으면 이거는 every 5 second죠. 5초마다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눈치껏 이제 보는 겁니다. 세컨드가 0이고 미니트가 30이고 이거는 기본 요소가 딱 다 갇혀있다. 그죠? 7시 30분 0초. 그리고 day of week라는 옵션에다가 이렇게 monday부터 friday까지 넣어줬다는 의미는 주중에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주말에는 안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마다 뭔가를 실행을 할 때 요런 패턴으로 입력을 한다 하는 예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신텍스 이거는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직접 한번 알아보세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패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저는 채널 1번, 2번, 3번에다가 채널 1번은 1초, 채널 2번은 2초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자, on time일 때 1초마다 second 1 요거 좀 아리까리하네요. on time 1초마다 된 한번 해보죠. 스위치 이름이 아까 채널 1이라고 제가 이름을 해놨죠. 그러면 요 부분이 요만큼이 카피가 돼서 2초마다 채널 2, 3초마다 채널 3. 일단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겁니다. 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밑에다가 크게 뭐 문제는 없죠. 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쯤 돼야 이 감기가 나을까요? 나 너무 오래 간다. 자, 이제 메인 코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라색 화면 뜰 때까지. 자, 알아서 돌아가는 거 보이죠? 아까와 결과는 동일하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방식의 문제가 나는 지금 채널 1에 1초에 한 번마다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저거를 5초마다 한 번으로 바꾸고 싶다. 그렇다면 코드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5로 바꾼 다음에 새로 업로드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고 좀 번잡스러운 작업이 될 수 있죠. 전자의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기능 그냥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필 모양 눌러서 바꿔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보드에 들어가는 코드를 바꿔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좀 상그러울 수 있다 이 말이죠.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시간 정보를 홈 어시스턴트 플랫폼에서 자체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되면 작동이 아마 안 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요거 한 김에 만들기는 얘가 조금 더 쉽네요. 카피해서 붙여 넣으면 되니까. 자, 전부 모든 채널 다 한번 반짝거리게 만들어 보죠. 자, 들여쓰기 딱딱 맞춰가지고. 자, 됐죠? 자, 방금 만든 게
4번 예제입니다. 자, 연결될 때까지, 됐죠? 뭔가 알아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든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를 구성하시면 되고, 자, 이제 4번 예제에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한번 해보죠. 조금 더 제가 골 때리는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455에, 4번. YAML로, 스케줄링 제어하기.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녹화한 다음에 직장 상사가 또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아. 4번 잘 만들었다. 그러면 스위치를 한 개 만들어서 스위치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동화 릴레이 자동화를 켜고 끌 수 있도록 만들어 볼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릴레이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계속 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켜고 싶을 때 켜고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켜고 싶을 때 켜고 끄고 싶을 때 끄려면 어떡할래? 홈 어시스턴트 자체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꺼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상의 스위치를 먼저 하나 만들겠습니다. 가상의 스위치는 템플릿 스위치로 만들면 되죠. 지금 계속 딱딱딱딱 거려가지고 신경도 쓰이고 그렇잖아요. 자, 잽싸게 스위치 컴포넌트에 템플릿 스위치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냥 템플릿이라고 된 거 가지고 오면 돼요. 자, 스위치라는 게 이미 여기 들어있으니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되겠죠. 템플릿 추가를 하고 이거 왜 안 돼? 뒤에 붙일까? 잠만요. 템플릿 스위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 같네. 너무 신경 쓰인다. 그죠? 일단 좀 꺼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두통을 야기하는 요만큼 일단 좀 빼둘게요. 저거를 하려면 잠시만요. 하려고 보니까 조금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네요. 일단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이너리 센서를 하나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보자.
바이너리 센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저거를 켜고 끄는 기능을 만들려면 전역 변수를 두거나 뭐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너리 센서를 일단 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질러 놨으니까 얘를 싹 가지고 와서 프로젝트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는 거죠. 요 바이너리 이름은 그냥 그겁니다. 저 하나의 전역 변수처럼 지금 쓸 개념인데, 잠깐만요. 릴레이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냥 이름을 하나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스위치 템플릿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느낌이 좀 잘 안 오는데요. 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턴온. 스위치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 왜 이러지? 스위치 플랫폼 맞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제어 방식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턴온 액션. 경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뭔가 딱 버튼 같은 거 하나 두고 딱 눌러서 온 하면 매크로가 들어가고 오프면 매크로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으면 좀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 템플릿 스위치라는 걸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얘가 활용되는 게 상당히 상그럽네요. 그렇다면 전략을 좀 바꿔서 일단 요만큼 가지고 가서, 지금 제 마우스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네요. 한 번 클릭하는데 더블 클릭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짜증이 나 죽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자, 그리고 나서 오토메이션 관련된 내용을 좀 서치를 할 건데, 여기서 전역 변수 핸들링하는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쭉 찾아봐. 저 밑에 글로벌 변수 있거든요. 글로벌 어디 있냐? 자, 글로벌 셋 액션이라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러면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두고 글로벌 세팅하는 액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역 변수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좋아, 일단 얘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쓰는 게 뭔가 좀 어렵죠, 그죠? 좀
요거는 뭐 불리안 같은 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my global이라는 전역 변수를 조금 이따가 선언을 한 다음에 스위치가 on 되면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고 오프가 되면 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한번 약속을 잡아보죠. 됐죠? 1 또는 0 잡아두고 이제 전역 변수 선언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그거 어제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그거를 봤더라. 아, 여기 있네요. 자, 글로벌. 저 위에다가 아, 이거는 그냥 막살로 할까요? 하려니까 좀 어렵네. 그죠?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했던 대로 뭔가 쓰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글로벌 셋. 일단 몇 단계 해보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치우겠습니다. 마이 글로벌이라는 걸 만들고, 앞으로 이제 어려운 것들도 척척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닌가? 맞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액션이구나. 턴온 액션. 턴온 액션이 뭐냐? 이 뭔가 좀 잘못됐네. 이 예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상상으로는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충분히 드는데, 지금 이거를 생각대로 뭔가 척척해 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수준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요런 예제, 어려운 예제는 다음에 구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만 진딱 낭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철회하는 걸로. 그만큼 이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전달이 됐죠? 요거 5번에서 하려고 했던 게 그만큼 이제 어렵다. 그리고 5번은 요렇게 하지 말고 홈 어시스턴트의 시간이 아니라 SNTP로 외부 시간을 가지고 와서 오토메이션을 구현하시오. 그럼 조금 전처럼 그대로 그 작동을 하되,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YAML로 작성된 오토메이션. 여기서 플랫폼하고 아이디가 이번에는 요거,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클릭 한 번만 해도 더블 클릭이 계속 돼가지고 요걸로 바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딱 바꾸면 이제 이펙트가 딸려져 나오는 효과가 홈 어시스턴트 자체 서버의 시간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저 외국에 다른 데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는 거다. 왜냐? 사물 인터넷 보드는 이미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홈 어시스턴트하고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서버들하고 이미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생각보다 좀 그거는 방금 하려고 했던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상당히 어렵네.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은 개념이네요. 자, 이쯤 하면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것들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만들면 되겠네요.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끝입니다. 아, 오래 걸리네. 자,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잘 제어되는지 보면 되겠죠? 그죠? 반짝반짝 뭔가 스케줄에 의해서 따따따따 제어되는 게 보이죠?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예제를 또 저장을 하죠. 5번 예제입니다. 455에 5번 SNTP를 이용해서 시간에 따라 자동화. 자, 됐고. 그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제어되는 거는 날리고 요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6번 예제는 일정 시간, 그러니까 제가 버튼을 눌러서 어떤 특정한 채널의 릴레이를 켜잖아요. 일정한 시간 뒤에 릴레이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그런 기능을 제 사수가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버튼 8개를 만들어서 채널 1부터 8까지 온 할 수 있도록 하고 릴레이가 오프 되는 시간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구현하시오. 그러니까 버튼 8개, 버튼 1번은 릴레이 1번 거고 버튼 2번은 릴레이 2번 건데 버튼 1번을 누르면 릴레이가 일단 켜져요. 그리고 릴레이가 언제 꺼지냐 하는 것은 거기 들어있는 스크립트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3초 뒤에 꺼진다, 5초 뒤에 꺼진다 이런 게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시간을 프로그래머블하게 조절하려면 또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콘스탄트한 시간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해보는 거죠. 재밌겠죠? 아, 이거 또 컴파일 새로 하지 왜?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진짜 ESP 홈은 프로그램 업로드하는 컴파일하는 시간이 한 세월이네요. 됐어. 자, 이미 버튼 4개는 아까 추가를 해놨었죠. 버튼 4개는 이미 추가를 해놨었는데 버튼 4개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각 버튼마다 채널 하나를 연결을 하고 눌렀을 때 일정 시간
뒤에 꺼지도록. 요거는 이제 쉽잖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요 전체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보죠. 여기다 두고. 자, 그럼 지금 버튼이 4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요 버튼 눌렀을 때 뭐 할래 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여기 자동화가 들어가면 되겠죠. 일단 요만큼만 날리고, 자, 예를 들어 컨트롤 1이라는 걸 눌렀을 때 얘는 릴레이 1번이 제어되는 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채널 1번이 켜졌다가 꺼지는데 요 사이에 적절하게 딜레이가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액션인데 요 액션에 딜레이 거는 방법 이미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그 놈이 어딘, 여기 있죠. 딜레이 ES라고 된 거. 요거를 낑구면 됩니다. 모든 채널은 2초 뒤에 그냥 꺼지는 걸로 그냥 약속을 한번 해보죠. 그럼 이렇게 해두면, 자, 채널 1에 달려있는 릴레이가 턴온, 켜진다. 2초 쉰다. 오프된다. 그러면 제가 켜는 이 버튼을 누르면 켜졌다가 2초 뒤에 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2초는 좀 짧겠다. 3초로 하죠. 자, 그리고 얘는 채널 2번이 똑같이 이렇게 켜졌다 꺼지면 되고, 얘는 3번, 얘는 4번.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시간만 바꾸면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켜졌다가 꺼지도록 그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4번, 5번, 컨트롤 5, 6번, 7번, 8번. 됐다. 요만큼을 이제 다시 여기 업로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거의 컴파일 다 돼 있죠? 바로 업로드 합니다. 자, 연결됐고. 자, 이제 여기 제가 카드 8개를 추가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기능만 여기 대시보드에다가 딱 추가하면 되겠죠. 조금 전에 버튼 8개를 만들었으니까, 자, 버튼 컨트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하기, 컨트롤 2, 컨트롤 3, 일단 4개만 한번 해보죠. 컨트롤 4 요까지 해가지고 이제 딱 가보면 이렇게 딱 버튼이 생겨 있을 거고, 요 버튼을 누르면 이미 켜져 있었네. 켜지고 3초 뒤에 채널 1이 꺼졌죠. 채널 2가 켜지고 꺼지고, 3번이 켜지고 꺼지고. 쟤 왜 켜져 있지? 그러니까 이거 땅땅땅땅 이렇게 누르면 따따따따 순서대로 켜진 순서대로 꺼지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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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죠. 요런 식으로도 충분히 써먹을 만하다. 자, 추가하던 거 마저 한번 추가해보죠. 5번 컨트롤 5,
7번. 됐다. 아, 요러면 이제 8개가 다 나왔죠. 켜진 순서대로 따따따따. 요겁니다. 자, 방금 보셨던 예제가 6번 예제. 요거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응용할 거냐면 제가 이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채널 그 도징 펌프 제어하는 예제를 만들 거거든요. 그때 이러한 개념들을 다 이제 믹스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하고, 자, 지금은 쉬운 것들 위주로. 나중에 종단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버튼으로 8채널 릴레이 제어하기. 자, 뭐, 요 정도 하면 다 됐습니다. 오늘 했던 걸 좀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결국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뭔가를 제어를 한다. 센서를 여기다가 연결해서 센서가 가지고 오는 것은, 뭐, 이 녀석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집 안에 있는 뭔가를 자동화하거나 원래 있던 뭔가를 오토메이션 한다는 것은, 이 보드 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밥솥에다가 얘를 연결해서 밥솥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진다면 얘를 연결해서 쓰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줬다가 끊는 역할을 하는 것은 릴레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ESP8266에서 뭔가를 제어한다는 것은 릴레이를 제어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오늘 모티베이션이 그거였죠. 이 보드에 달려있는 IO 핀이 너무 작다. 그래서 IO 핀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프트 레지스터를 쓰는 겁니다. 74HC595. 그리고 요거 하나당 릴레이, 8채널 릴레이 1개 연결할 수 있고, IC 칩이 4개면 최대 32채널까지 연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채널 정도면, 보드 하나에 32채널 정도면, 뭐, 널널하겠죠? 널널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웃풋이 확장이 된 거잖아요. 출력 포트가 확장이 된 건데, 인풋 포트가 확장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74HC165라는 IC 칩 가지고 구현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바이너리 센서가 8개가 한조가 되는 겁니다. 바이너리 센서 8개가 IC 칩을 만나가지고, 직렬로 핀 3개 가지고 그거를 ESP8266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핀 3개 가지고 최대 32개의 바이너리 센서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다. 바이너리 센서의 대표적인 예제가 유저가 누르는 물리적인 버튼이 될 수도 있고, 근접 센서가 될 수도 있고, 수위 센서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ESP8266이 획득하는 정보가 0 또는 1인 거 있잖아요. 하이 또는 로우인 거. 그런 것들이 다 바이너리 센서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반대로 보드에서 출력이 아니라 이쪽에서 보드로 입력이 들어오는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ESP 홈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고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만들어 놓은 거 찾기는 찾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요. 얘는 재밌겠죠?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다 했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 가지 테스트를 하나 해볼까 싶은데요. 요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거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건데, 이씨 뭐 안 뜯어지냐.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이거 내나 우리 리모컨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리모컨 빽빽빽빽 누르면 리모컨 신호를 보내주는 그 모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약간 머리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 끝났고요. 요건 좀 치워두고, 저 ESP 홈에 가보시면 온도 조절기 예제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 냉방하고 난방하고 같이 된 것도 있고 냉방만 된 것도 있고 저 난방만 된 것도 있는데요. 냉방을 할 수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대표적인 게 에어컨인데, 에어컨에다가 이 ESP8266 붙인다고 해가지고 에어컨 제어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은 다 리모컨 있잖아요. IR 리모컨으로 켰다 껐다 그렇게 제어가 되니까 이 녀석한테 이 리모컨이라는 걸 하나 쥐어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온도 센서로 온도를 측정해서 내가 희망하는 온도보다 지금 더 덥잖아요. 그럼 에어컨으로 온도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얘가 리모컨을 쥐어줬으니까 에어컨을 지가 켜는 겁니다. 에어컨이 작동이 돼서 좀 시원해졌으면 다시 끄는 거 눌러가지고 끄고, 그게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IR 트랜스미터 가지고 그게 되겠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죠. 재밌겠죠? 이게 된다면 다음에 뭔가 좀 정상적으로 되는 예제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 455편은 방금 1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남으니까 방과 후 활동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이거 제가 되게 궁금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었던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재밌겠죠?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홈 어시스턴트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요 뭐 데이터라고 된 핀이 있는데 요거 3번에다가 한번 꽂아놔 보겠습니다. 일단 요 불이 들어오네요. 요대로 두고, 요 놈이 바라보는 쪽은 아무래도 에어컨이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딱 두고 온도 조절기 예제를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요 예제거든요. 여기서 IR 리모트 크리메이트 맞나요? 크리메이트. 요 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LG가 있는데요. 나 삼성이구나. 이거는 예상 못했네요. LG 에어컨하고 삼성 에어컨하고 그게 리모컨이 같을까요? 일단 한번 해보죠. 얘밖에 없으니까. 요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서로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제 옆에 있는 이 에어컨이 LG 건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삼성이네요.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LG. 삼성은 왜 여기 없죠? 일단 LG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랜스미터. 에어컨 그러니까 LG 거면 요렇게 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가지고 가서 자, 사용 방법을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연결해 놨고 LG 에어컨으로 해서
보자. 네임. 뭐 요렇게만 적으면 된다네요. 한번 잡아 넣어보죠. 어떻게 돌아가려나. 그나저나 현재 온도 값은 얘가 뭘 가지고 참고를 하죠? 여기 있는 현재 온도 값. 일단 여기 대략 눈치껏 봤을 때 수동으로 켜고 끌 수 있는 뭔가 소프트 버튼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일단 집어넣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왜 삼성 거 빼고 다 있네요. 삼성도 있네. 삼성 프로토콜도 여기 막 보이는데요. 일단 뭔지 모를 때는 냅다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튀어나왔고. 지금 뭔가 리모컨 신호가 반짝반짝 뭔가 나가는 느낌이 나는데요. 작동이 안 되는 거 봐서 아이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 뭔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뭐지? 잠시만요. 검색 찬스. 검색 찬스. 삼성 거는 커스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에어컨을 LG 에어컨을 썼어야 되는데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었네요. 녹한다가.
좋아. 그렇다면 잠시만요. 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도 없네. 아마 제가 작년 여름에 잘 썼으니까 이 뭐 리모컨 신호가 나온다면 이 에어컨 켜질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G하고 삼성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아, 그렇다면 이 홈 어시스턴트에서 에어컨 제어하는 예제는 결국 보여드릴 수가 없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뭐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리시버 아이디 혹시 모르니 요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혹시 모르니. 자, 오늘 조금 빠른 감이 있긴 있는데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다 했습니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적당히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안 되고, 딱 제조사별로 따따따딱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거는 리시버를 보고 있었네요. 히트 펌프. 파나소닉. 뭐 전 세계 거 다 있는데 왜 삼성이 없죠? 희한한 일일세. 삼성 액션. 이 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걸까요? 액션이니까. 액션은 트리거 뒤에 붙는 거거든요.
음, 리모트. 또 트리거가 누구한테서 일단 트랜스미터가 연결되어 있는 핀 번호 뭐 요런 게 나와야 되는데. 좋아. 아,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스위치. 아, 턴온일 때, 아, 요런 느낌으로 적는 거다. 아, 좋아. 그렇다면,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죠.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가지고. 좋아. 요까지 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요 놈하고, 일단 버튼 두 개를 딱 추가해가지고, 켜는 버튼, 끄는 버튼 두 개를 딱 만들겠습니다. 요 놈을 딱 가지고 가서, 요거 날리고, 자, 요거 온. 자, 안 되면 그냥 좋은 시도였다. 요 온 프레스, 이 온 버튼 눌렀을 때, 온 버튼 눌렀을 때, 리모트 트랜스미터. 리모트 트랜스미터로 쏜다 하면 되겠네요. 삼송에.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아, 그 코드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잠시만요. 자, 삼성 에어컨 온 코드. 리모컨. 누가 딱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놓으면 참 좋을 텐데. 음, 아, 이것도 찾아서 해야 되겠네요. 리모컨 눌렀을 때 아이디가 뭔지를 알아야, 켜는 아이디가 뭔지를 알아야 뭐 여기다가 액션을 줄 수가 있겠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한번 해보죠, 뭐. 이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요런 느낌으로 나중에 어떻게 써먹으면 될 것 같다 하는 느낌 정도만 한번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 업로드 되는 동안에 조금 더 한번 찾아볼게요.
뭐 반응은 있던데 에어컨은 묵묵부답인 걸로. 일단 뭔가 좀 하나 찾긴 찾았는데요. 리모컨 관련해서 아시는 분 없나요? 삼성의 코드가 68번, 69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뭐 어디다가 그거를 써놓으라는 건지를 모르겠군요. 68번, 69번. 요거는 이제 차차 한번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게 LG 에어컨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못하는 걸로. 아니면 제가 아두이노의 그 리모컨 예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에어컨 전용 리모컨이 여기 있거든요. 요거 이제 빽 해가지고 아니다. 시간도 많은데 그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많이 있나요? 재미가 없어서 놀래서 도망을 가셨을 수도 있는데. 자, 시간이 난 김에 제가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혼자 놀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리모컨 수신 모듈이 있으니까 저 삼성 에어컨의 아이디를 알아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연결 어떻게 하더라? 시그널 마이너스 플러스. 시그널 마이너스 플러스. 아두이노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의 듬직한 아두이노 2번 핀에다가 뿅 꽂아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리모컨 아이디 알아내는 예제는 그 라이브러리만 해도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간만에 아두이노를 한번 해봅시다. 살짝 홈 어시스턴트만 해가지고 살짝 감이 떨어졌는데, 자, 해보는 거죠. 그리고 리모컨 배터리가 또 필요한데, 자, 기본 예제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녹화한다는 없는 라이브러리가 없거든요. 근데 라이브러리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가? 제가 만들었던 예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갖고 오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 보는 것입니다.
IR 리모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는데요. 왜 눈에 안 보이지? 자, IR 리모트. 여기 있었네. 자, 눈 뜨고도 못 본 리시브 데모. 리시브 데모 요거 가지고 하면 될 겁니다. 자, 핀은 2번 핀이고, 자, 쭈쭈쭈쭈 해갖고, 수신받은 거 그대로 출력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요 예제를 그대로 올리면, 되는지 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여기 테스트용 리모컨이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아이디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요 삼성 리모컨에다가 건전지 넣어가지고, 아이디를 한번 파내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가 나오죠. 건전지가 있네요. 그나저나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데요. 리모컨이 고장이 났나? 뭐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네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리모컨 자체가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혹시 요거 가지고 되진 않겠죠? 그래, 뭐 아무 리모컨이나 작동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없다. 자, 제가 이거 리모컨 아이디 알아내게 되면 혹시나 찾아보시고 아시는 분 있겠으면 삼성 에어컨 켜고 끄는 리모컨 아이디 있잖아요. 그거 알아내신 분이 있다면 녹한다에게 제보를 해주시는 걸로. 아이디 형식은 요런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왜 나왔죠? 이거 방금 거기서 나온 건가? 아이디를 알아내서 알려주시는 걸로. 잠깐만, 여기서 나왔었나요? 뭐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었나 보네요. 괜한 기대감만 갖게 해주고. 헥사 코드로 된 저 아이디를 알아내신 분이 있다면 녹한다에게 알려주시면 녹한다가 에어컨을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겠네요. 좋은 시도였는데. 혹시 모르니 잠시만요. 미련이 좀 많네요. 딱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네요. SY킴님 감사합니다. 오늘 할 것은 이제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끝났습니다. 조금 더 재미난 것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 썼던 건데 갑자기 저 범주님이 코칭해 주셨던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요거는 깨알 지식인데요. 리모컨이 작동이 되냐 안 되냐 궁금하실 때는 카메라에 대고 눌러보면 된다 했습니다. 얘는 뭐 지금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눌러보면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죠? 사람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데 카메라한테는 보이나 봅니다. 얘는 반짝반짝하게 신호가 막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눌러도 묵묵부답인 거를 보면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혹은 배터리가 지금 제가 새거라고 끼워두니 배터리가 뭔가 방전이 됐다거나 실제로 작동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네요. 자, 오늘은 8채널 릴레이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알아봤고요. 내일은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될 거냐 그거 예고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센서 값에 따라서 뭔가 변화를 주는 자동화를 해볼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온도 센서 값이 얼마 이상일 때 릴레이를 켜거나 끄겠다. 혹은 뭐 근접 센서, 초음파 센서 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해서 반사되는 요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측정된 거리가 내가 지정해 놓은 이 범위 이내일 때하고 바뀔 때 여기일 때하고 여기일 때하고 이제 자동화를 거는 거죠. 그 자동화를 YAML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지금까지 어필을 드렸죠. 홈 어시스턴트에서 자동화를 걸면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하고 좋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듈화가 돼서 집에 이렇게 딱 배치가 되었을 때 그놈이 인터넷에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홈 어시스턴트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작동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그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홈 어시스턴트가 꺼져 버리면 눈앞에 전등을 두고도 전등을 켜거나 끌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홈 어시스턴트에 의해서 제어되도록 그렇게 자동화를 걸어놨으니까 센서를 달고 센서와 전등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해도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를 매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최대한 그 연결고리는 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HA가 있을 때 오토메이션 부분에 한해서 물론 디바이스 간의 오토메이션은 홈 어시스턴트를 통해야 됩니다. 디바이스 1하고 디바이스 2가 있을 때 얘가 이쪽에 뭔가 센서가 있고 이쪽에 전등이 달려 있을 때 이쪽에 라이트가 달려 있고 이쪽에 버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홈 어시스턴트를 매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의 보드에다가 뭔가 세팅을 해놨잖아요. 지금 녹한다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등 스위치, 그 전등을 자동화를 걸 건데 전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 전등을 켜거나 끌 수 있는 방안으로 적외선 근접 센서를 쓸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적외선 근접 센서의 측정 거리가 손을 이렇게 근거리에 갖다 대 가지고 센싱이 되면 이 전등이 켜지고 꺼지는 게 이제 수동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하고 ESP8266하고 한 세트가, 한 덩어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마치 전등 제어하는 모듈처럼 이렇게 작동이 될 거잖아요. 요거를 홈 어시스턴트에 물려뒀을 때 여기서 얘를 제어하는 자동화라는 것은 그냥 시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아침이면 전등을 켠다, 저녁이면 전구를 끈다. 요 정도 수준의 자동화를 홈 어시스턴트에서 제어를 해줘야지 이 전등을 제어하는 릴레이와 적외선 근접 센서와의 관계를 홈 어시스턴트에서 자동화를 걸 경우에는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되면 이 제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죠. 이거는 지금까지 녹한다가 해왔던 내용을 좀 충분히 원만히 이해를 하시면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거 홈 어시스턴트가 ESP 홈에 개입하는 정도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전등을 켜라 꺼라, 만약에 그게 홈 어시스턴트가 꺼진다 한들 그 시간에 켜지고 안 꺼지고 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가는 ESP 홈을 베이스로 한 이 주변부에 있는 것들이 홈 어시스턴트를 매개로 해서 돌아가게 된다면 그거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는 차차 녹한다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ESP 웹서버요? 그거는 아직 제가 내용을 안 들여다본 건데요. 또 연금술사님 다 끝나고 나서 오셨네요. 자,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ESP 홈의 웹서버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하면 좋겠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웹서버에서 그러면 뭔가 제어를 하겠다 이 말이겠죠? ESP 보드에 스마트폰 브라우저 가지고 접속해 가지고 뭔가 하려는 시도,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맞나요? 여기 있네요. HTTP 웹서버. 그죠? 이거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가 단계로 생각하자면 최악의 경우에 쓸 수 있을 만한 방안인데요. 뭔가 지금 프로블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부터 이제 어려운 방법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솔루션이 튀어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웹서버로 시도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되냐면요. 이 ESP8266 보드 하나가 웹서버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웹서버. 그러니까 웹서버라는 것은 웹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상해보기로 웹 클라이언트의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에 있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크롬이나 삼성 인터넷, 뭐 기타 등등 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들어있는 웹 브라우저 종류 상관없는 거죠. 이 녀석의 IP 주소를 알고 있으면 이 녀석의 80번 포트를 이용을 해서 웹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웹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리스폰스 받는 웹페이지에다가
이 녀석에 연결되어 있는 목적물들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코드를 집어넣어 놓으면 우리가 수동으로 얘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집안에 사물 인터넷 보드가 1000개가 달려 있습니다. 1000개의 사물 인터넷 보드가 달려 있고 하나의 와이파이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놈이 홈 어시스턴트가 퍽 다운이 됐어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요 노드를 지금 제어를 하고 싶은데 요 노드의 IP 주소가 뭐냐 이겁니다. 요거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요런 것들 홈 어시스턴트가 있을 때는 IP 주소를 바로 탁 클릭해가지고 딱 취득을 해내면 되겠지만 요놈 디바이스가 지금 인터넷 공유기로 할당받은 IP 주소가 무엇이겠는가? 요런 것들부터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은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접속을 해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홈 어시스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 개의 솔루션 중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얘가 고립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퍼펙트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홈 어시스턴트가 퍽 꺼졌을 때에도 뭔가 전등을 전적으로 홈 어시스턴트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 예를 들어 전등이 지금 켜졌어요. 전등을 켜놓고 이게 전등이 아니라 그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오븐이 있어요. 오븐이 있는데 오븐 안에 통닭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면서 홈 어시스턴트한테 명령을 해놓고 가는 거죠. 요 닭을 15분 동안 맛있게 구운 다음에 전원을 꺼두세요 라고 세팅을 해놓고 이제 나갑니다. 그랬는데 홈 어시스턴트가 다운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오븐이 온 상태에서 홈 어시스턴트가 퍽 꺼졌을 경우에 그때 어떻게 하면 요 놈을 지금 오프를 시킬 수 있겠는가? 물론 제가 지금 집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오븐의 외부 인터페이스가 전혀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이 발전해가지고 이 가전제품에 뭔가 사람이 누를 수 있는 버튼은 아예 다 삭제가 되고 무조건 홈 어시스턴트에 의해서만 제어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켜졌는데 홈 어시스턴트가 죽어버렸으면 이거 지금 어떻게 끄냐 이겁니다. 전원도 막 이렇게 플러그를 뽑는 구조도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전원도 벽 뒤에 매립이 돼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가 없고 얘가 지금 켜져 있는데 끌 방법이 전무해. 그럴 경우에 최소한 얘를 매뉴얼로 수동으로 끌 수 있는 유저가 누를 수 있는 물리적인 버튼이라도 최소한 배치가 되어야 옳다 하는 게 지금 녹한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장나무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작심이 코딩님이 말씀해주신 그 웹서버는 제가 아직 있는지도 몰랐네요. 아직 제가 안 파봤던 내용인데요. 오늘 찾았으니까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면 뭐 재밌는 결과가 좀 나올 것 같네요. 지금 봤을 때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웹서버가 열리는 거 맞죠?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제가 방금 했던 말이 맞나요? 아마 웹서버라면 그런 개념이 맞겠죠? 노드 아이디에 로컬로 접속할 수 있다. 요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다르죠. MDNS가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MDNS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IP 주소로 저 노드에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홈 어시스턴트한테 요 아이디 있잖아요. 지금 저는 녹한다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거든요. 녹한다.local이라는 MDNS 주소로 접속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윈도우 10에서는 이 주소가 먹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는, 윈도우에서는 이 MDNS 주소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마 접속은 안 될 텐데, 그래도 뭐 식별할 수 있는 주소가 있으니까 향후에 뭐 어떻게든지 뭐 방법이 나오겠죠. 아, 생각보다 더 잘 만들어져 있다. 그렇군요. 더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 JH1님이 병장으로 진급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세요. 자, 좋은 의견입니다. 웹서버, 방금 제가 내용을 살짝 훑어보니까 뭔가 좀 아주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저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질문도 뭐 다 나온 것 같고,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찾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으니까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링크 있을 겁니다. 눌러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대략 70몇 분 정도 계신데요. 도란도란하게 아주 유익한 오픈톡방이거든요. 건전하면서 유익하면서 세상 돌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톡방이니까, 오셔서 광고하실 분들은 사절이고, 좋은 정보 오셔서 얻으셔도 되고, 질문 같은 거 하셔가지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셔도 되고, 어쩌면 거기 계신 분들이 녹한다보다 더 전문가 분들입니다. 제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런 분들이 왜 내 영상을 보고 계시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것은 제가 매번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데, 저는 이 유튜브 채널 오픈할 때 타겟을 중고등학생을 타겟으로 했거든요. 소꿉놀이 하는데 막 전문가 분들이 난입하는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막 소꿉놀이로 모래성 쌓고 있는데 건축학과 교수님이 와가지고 훈수를 두는 거죠. 아,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요즘 있거든요. 그래서 녹한다가 요즘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살짝 걱정스러운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데요. 아무튼 뭐 제 채널에 전문가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뭔가 삽질을 하고 있거나 이상한 짓 하고 있거나 이러면 항시 바로 잡아주시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무튼 저 오픈톡방에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은 좀 애매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얘기는 오픈톡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